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차 산업혁명 때까지 전개됐던 소득 분포의 양극화,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진화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봤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직무 능력이라는 건 미래 사회에서도 정규 분포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얼마 없고 평범한 사람 잔뜩 있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얼마 없는 게 통상 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촉발되고 나면 직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은 극단적으로 늘고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예전에는 기본소득이나 기초적인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형태로, 크게 낙후되는 형태로 크게 벌어지는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내용들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발되느냐라고 했었을 때요, 우리가 미래 사회를 요즘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언택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바로 이런 비대면 환경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이렇게 소득 분포 양극화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택트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소득 분포의 양극화를 더욱더 벌리게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었을 때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데스크라는 사이트가 2003년도에 생겼었습니다. 이 오데스크라는 사이트는요, 글로벌 온라인 인력 중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로벌 온라인 인력 중개 시장에는 전 세계 ICT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인력 중개 플랫폼입니다. 사실 이 원격 근로 시스템은 2003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ICT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언택트 근무 환경은 사실 진작부터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가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2003년도부터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좀처럼 이런 비대면 근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고용에 대한, 근무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선입견, 편견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라는 건 같이 회사에 같은 시간에 나와서 비슷한 시간에 밥 먹고, 그리고 얼굴을 가끔 보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격 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는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사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PC 같은 경우 그 PC는 하드디스크가 없습니다. 내가 저장을 누르는 순간 내 바로 옆에 있는 본체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누군가가 언제 어떤 파일을 열고 어떤 파일을 언제 수정했고 어떤 파일을 언제 백업을 했는지에 대한 DB를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때문인데, 우리가 산업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사내 업무를 관리해 왔는데, 그런데 그런 서버에 저장을 하고 관리했던 그 체계가 갑자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었을 때, 집에서 쓰는 노트북을 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상당 부분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요, 재택근무를 본격화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시키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앞에 업무를 보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행 직원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카톡을 한다든가 소소한 개인 업무를 할 수 있는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정말 금융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보안 IP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런 정도의 보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소통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쓰는 IP. 그래서 한 의자에 세 가지 주소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중하게 어떻게 보면 회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방위적인 오히려 언택트 환경을 구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사고와 보안을 유지하느냐 형태로 우리는 진화 발전을 해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데스크라는 사이트는요,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곳에는 한 달에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450만 명
명 가까이 있고요. 등록된 기업이 54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 즉 웬만한 국가 못지않은 일자리와 기업들이 여기에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오데스크라는 사이트가 얼마 전에 업워크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개편됐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제가 디자인 파트를 캡처해 왔는데 ICT와 관련된 모든 디자인 섹터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다 고용할 수 있죠. 애니메이터, 그 다음에 3D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플래시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터, 인디자이너, 로고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UX UI 디자이너, 비디오 편집자까지, 웹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을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고용해서 우리가 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화면을 더 뎁스를 낮춰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웨인이라는 친구는 자기 스스로를 IT 컨설팅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인이라는 친구의 국적은 뉴질랜드인데요. 이 웨인,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이 웨인을 이 사이트에서 고용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레푸테이션 책이 여기 다 적어져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 별 하나인지 별 5개인지 별점과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웨인은 자기가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데 시간당 35불 정도를 받겠다고 자기 스스로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같은 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이니까 밑에 있는 전문가도 비슷한 분야의 전문가겠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이스라엘 사람을 여기서 고용한 사람들이 이 친구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레푸테이션 책이 여기 다 써 있고요. 역시 이 이스라엘 친구도 자기가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데 시간당 60불 정도를 받고 싶다라고 표시를 했네요. 즉 웨인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가나 정보통신대학을 막 졸업했고요. 이제 막 졸업해서 아무 경력도 아무 이력도 없습니다. 대신 저는 시간당 2불 50센트입니다. 이런 친구부터 반대쪽 대척점에는 나는 구글 출신이야. 굉장히 프라우드함을 내뿜으면서요. 혹시 당신이 어떤 앱이나 솔루션을 사용해 봤다면 그것은 내가 개발하는데 일조했던 프로젝트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당 300불이야까지 이렇게 시간당 2불부터 시간당 300불까지 다양한 시간당 인건비를 제시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마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사이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많은 군, 예를 들어서 청송군이나 해남군이나 뭐 이런 보령이나 뭐 이런 지방의 군소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군소 도시들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역시도 우리 군청 홈페이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세계적인 어떤 도시나 세계적인 기업 홈페이지만큼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은 다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진 지역에 있는 군청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가 정말 멋스럽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까지 가서 웹마스터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해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자체 선거가 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돼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올드하게 보이니 뭔가 세계적인 디자이너에게 우리 홈페이지 개편을 맡겨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아마 실무 담당자들은 반드시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시장님, 누가 우리 같은 곳까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항변 아닌 항변을 할 것입니다. 실제 아마 업무 일지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군청이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개편했던 일의 상당 부분을 바로 군청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최 사장님, 양 사장님 이 두 회사가 유일하게 군 안에는 이 두 회사만 이런 솔루션을 다룰 수 있는 회사였는데 한 번은 최 사장이 수주받고 한 번은 양 사장이 수주받아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 업워크라는 사이트를 안다라고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웹 디자이너를 이 업워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웹 디자이너라든가 이스라엘에 있는 웹 디자이너라든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웹 디자이너도 얼마든지 원격으로 우리가 고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이너로서 각광을 받았던 그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각광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리콘밸리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그 근처의 일감만을 중심으로 자기가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소득의 실링,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워크 같은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면요, 이제는 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란 나라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지자체에서 자신에게 일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택트 환경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능력이 검증됐거나 인정받은 사람에게
사람에게 일감이 더 쏠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의 포션은 극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청송군 앞에서 또는 보령시 앞에서 그 시나 군청 앞에서 웹마스터 업체를 차려놓고 항상 군청 홈페이지 리뉴얼, 시청 홈페이지 리뉴얼을 어떻게 보면 반독점적으로 받아서 이를 수주했던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후비진 지역에서 이 업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라는 그 지역적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그동안 그 동네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점점 박탈되면서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그 형태로 전개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의 시장도 마찬가지죠. 가장 선도적으로 언택트 환경이 구현됐던 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대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어느 학원을 가서 직접 학원 현장에서 강사의 수업을 들었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능 강의라든가 인터넷 수능 강의가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울 대치동에 있는 1타 강사의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1타 강사의 매출액은 한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군소도시의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보습학원 강사의 월급은 몇 년째 동결 아닌 동결을 되면서 계속 소득 격차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도 거기에서도 언택트 환경이 구현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 다음 의문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 말씀으로 언택트 환경이 소득 분포의 양극화를 벌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간간히 앞에 보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역 말리에 있는 사람을 뭘 믿고 일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업워크 사이트에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고용했었을 때도 나름대로 통제 방식들이 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웨인이라는 친구, 뉴질랜드 친구를 제가 뭔가 홈페이지를 개편할 일이 있어서 고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웨인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뉴질랜드 집이라든가 아니면 집 앞 커피숍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일을 시작할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워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키보드 치고 마우스 움직이는 거를 10분 단위로 체크해서요. 그 움직임을 체크하고 임금을 지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업워크 사이트의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무 행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를 봐도 되겠죠. 저는 물론 지금은 대학으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 연구소에 일했을 때도 아침 9시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9시 땡 치면서부터 바로 일한 적은 솔직히 없죠. 출근하자마자 탕비실 가서 커피 내리고 화장실 들리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동료들 만나면 어제 있었던 일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러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면 한 9시 반 조금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내 급여는 9시부터 일하라고 주는 것이지만 9시 바로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9시 반 조금 안 돼서 일을 시작해도 제 급여는 하나도 깎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실제 근무 시간 중에 친구와 소소한 카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봐도 제 급여는 절대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업워크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일을 한다? 10분 단위로 키보드와 마우스 움직임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급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일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언택트 비대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면 환경보다도 사람을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착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